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 뭐 잘 만든 드라마죠. 진짜 그 아이유 팬이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아, 아이유 팬이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글도 잘 쓰고 작가도 아이고, 잘하고. 그럼요. 행가래를 쳐서 연못에 빠뜨리셨다고. 재미로 그런 건데 뭐. 근데 다행히 별로 추울 때가 아니어서 물도 깊지 않았고. 영피플이더라고요. 65세까지는 영피플. 아니네, 한 살 넘었네. 할 수 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그거 아싸를요. 어떤 분이 여보게 요새 그 건배사 괜찮은 거 없냐 그랬더니 기자가 아, 요새는 아싸가 대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작 현장에 가서는 제가 아 하면 여러분 싸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노래를 제가 거의 안 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뭐야 갑자기 노래가 시켜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불안,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도전 안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순 아닙니까? 사원들이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셨어요? 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 자체를 갖고 보면 서로가 따뜻한 관계,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모습,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그 친구들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결국은 저한테 주어지는 책임이고 의무거든요. 기대를 알면 그 기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책임과 의무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도 자제분이 있으시지만 자식은 훈육과 교육으로만 가르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은 내 자신의 내 삶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호칭이 한편으로는 책임과 의무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훈장 같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끝까지 내가 그 책임을 다했는가 모르겠어요. 다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심지어 그들은 나한테 훈장 같은 영광을 줬는데 나는 실망을 더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는 반성도 하죠. 이래저래 미안한 일 천지네. 사람들 보면 참나.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데스크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네, 있죠. 네. 아, 보셨군요? 그럼요. 아, 뭐 잘 만든 드라마죠. 진짜 그 아이유 팬이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아, 아이유 팬이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글도 잘 쓰고 작가도 아이고, 잘하고. 그럼요. 그래서 나도 우리 기자들한테 사장님, 대표님보다 나의 아저씨란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노력을 해야겠죠. 키다리 아저씨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친구들 얼굴 생각하면 미안할 때가 많고 그래요. 연수를 마친 신입 직원들이 회장님한테 달려와서 행가래를 쳐서 연못에 빠뜨리셨다고. 있었죠? 있었죠?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직원들이. 재미로 그런 건데 뭐. 근데 다행히 별로 추울 때가 아니어서 물도 깊지 않았고 예. 그런 일은 뭐 많았어요. 예. 재밌게 잘 지내니까 서로. 얼마 전에 그 유엔이 연령 기준을 변경을 했어요. 유엔이 아시겠지만은 65세까지는 영피플이더라고요. 65세까지는 영피플. 아니네, 한 살 넘었네. 할 수 아. 없지. 중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그 대표님은 영피플이네. 아직 멀었죠. 아직도 영피플이죠. 아이. 옆에서 보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훨씬 저보다 영하십니다. 아이 무슨 전혀 안 그래요. 건배사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애창곡. 건배사 하는 게 그 좀 별로 재미가 없어. 건배사는 딴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거를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러고 한잔 합시다. 네,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끼리 이렇게 보고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또 핏줄 간의 사랑 같은 자연스러운 사랑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랑도 많거든요. 정치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의사는 환자를 사랑해야 되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내서 말해보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건배사 복잡한 거 안 하고 앞에 있는 분 눈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잔 해봅시다 하고 가끔 그거 해요. 그래서 요새 그거를 줄여갖고 아싸 한대요. 아싸. 아끼고 사랑하자. 그거 아싸를요.
어떤 분이 여보게 요새 그 건배사 괜찮은 거 없냐 그랬더니 비서가 요새는 아싸가 대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작 현장에 가서는 제가 하면 여러분 싸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한국은 노래를 제가 거의 안 해서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그거 있죠? 하나루를 살아도 그 마음 편하고 싶어 그 노래 뭐라 갑자기 노래까지 시켜요?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바리톤 소리가 쭉 좋습니다.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 노래 좋아했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청년들 기성세대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나은 젊은이들이 젊은 기업가나 한류 스타들이 활약 중입니다.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젊은이 중심의 구군이 용수숨치고 있은 적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저력? 근데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우수성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쉽게 봐도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데서 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우수한 저력, 탤런트, 사회 전체가 빛을 내는 방향으로 옮겨가려면 개인이 혼자 애쓰고 개인이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성숙한 규범, 성숙한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시기 아닌가. 지금까지를 보면 역시 그 개인의 탤런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상당한 저력으로 작용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경험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크게 작게 축적이 돼가고 있었고 축적된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력입니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공의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성공이 반복되지 않죠. 쌓여진 성공의 경험 속에서 성공으로 다가가는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미래는 그 지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 하는 성공보다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춰 나가는 소위 말하는 진정한 선진화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건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체코의 작곡가 말러라고 수제자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비평가들이 혹평이 쏟아졌어요. 말러가 제자한테 젊으니까 자네가 옳다. 그 제자가 힘을 얻어서 현대 음악의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회장님도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 잔해에 해당되죠.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가는 레일을 깔아준다? 그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레일은 그 사람들이 직접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르다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온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우리하고 정말 다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때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사전을 사가지고 한 페이지씩 단어를 다 외울 때마다 찢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을 때 지식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와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의 의견까지 모든 걸 그냥 몇 초 안에 다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확보, 습득, 운용, 저장 다 다르거든요. 우리 때는 선점 경제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배송을 시킴으로써 자기는 시간을 딴 데 활용하는 이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도구, 지식, 삶의 방식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애써서 습득을 한 것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아예 자기 몸의 일부처럼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래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짐작조차도 못하는 미래가 오고 있거든요. 자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제가 믿는다고 하면 당신네 세계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당신이야. 자네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자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 미래를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온 성공의 경험, 판단의 기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재단을 하니까 내가 내 틀에 맞춰서 판단해가지고 그 틀 속에서 자네 한번 해보게 하는 거고 자네 세상은 자네가 만들어 나는 거기에 기댈게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 사고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자녀들이 회장님 말씀 들으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맨주먹으로 이 땅에 나와서 수없이 많이 도전해서 우리가 오늘을 이뤘다.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 자네들도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도전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불안,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도전 안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순 아닙니까? 미숙한 젊은이들한테 교육사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미래를 진정으로 맡기는 게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가 다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샌드박스가 정확하게 그겁니다. 법과 제도를 바꿀 만한 시간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시도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거죠.